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그들이 감탄한 건 총도 미사일도 아닌 캔처럼 생긴 작고 평범한 물건 하나였습니다. 실전 훈련 중 우연히 마주친 그 강비 안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온도 감지 자동 차단 기술이 들어있었고, 그 기술이 전장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미국 국방부는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전장을 바꿀 수도 있는 작은 기술,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군수기술팀 소속 전문가 레이먼드 월시입니다. 중동 파병 중 발생한 야전용 가열 장비의 연속 폭발 사고로 인해 안전 기술 재검토 임무를 맡게 되었죠.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첫 번째 폭발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당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부대원들은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비 고장으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이틀 뒤에 발생한 두 번째 폭발, 그리고 일주일 후 세 번째 폭발까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사고로 2명의 병사가 중상을 입었을 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인 그들이 단지 식사를 준비하다 다쳤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본부에서는 저에게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비의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 매뉴얼을 다시 읽어보고 제조사와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죠. 모든 것이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에도 폭발이 일어났다는 점이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장비는 최신형이었고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했어요. 그런데도 왜 폭발이 일어난 걸까요? 밤새 자료를 검토하며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어요. 최첨단 장비를 쓰면서도 정작 생명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순된 상황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병사들의 일상적 안전을 위한 기술에는 그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제 책상은 곧 각종 보고서와 기술 명세서로 가득 찼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온 환경에서의 가스 압력 문제, 재질의 내열성 한계, 안전 밸브의 작동 오류 등 다양한 원인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방편은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쉽게 찾을 수 없었죠. 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폭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장비를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다음에는 더 큰 인명 피해가 있지 않을까?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책임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죠. 테스트실에서 수십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장비의 안전성을 시험했지만 고온과 압력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기존의 안전장치들은 그저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걱정했죠. 월시, 너무 무리하지 마.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 수도 있어. 그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대원들의 다친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잠들기 전 폭발 순간의 악몽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흘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며 자료를 검토한 끝에 결국 저는 상부에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유사 장비의 국제적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의 군대는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그들은 어떤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죠. 그렇게 시작된 조사는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은 의외의 장소에 있었거든요. 국제 사례를 살펴보던 중 문득 지난해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훈련 중이었죠. 화창한 봄날, 우리는 한국군과 함께 야전 취사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군의 야전 취사 장비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한국 장비의 성능이 좋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때 한국군 병사가 당황하지 않고 장비에서 작은 깡통 같은 구조물을 꺼내 보여주며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이건 TS 밸브라는 한국 기술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서 폭발을 막아주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던 이 장면이 지금 와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작은 장치가 어떻게 위험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장비에도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한국의 그 작은 장치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죠. 즉시 한국의 TS밸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군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관련 정보를 찾아냈어요. 밤새 자료를 검토하며 알게 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TS밸브는 단순한 기계식 장치였지만 그 원리는 매우 혁신적이었죠. 고온에 반응하는 특수 금속 합금을 사용해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가스 유로를 차단하는 구조였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기술의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자장치나 센서가 없어도 작동한다는 것이었어요. 순수한 물리적 반응만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죠.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밸브를 개발한 회사는 OJC라는 한국의 중소기업이었어요. 대기업이 아닌 작은 회사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회사는 원래 민간용 가스레인지의 안전장치를 만들다가 점차 군수 분야로 영역을 넓혀왔더군요. 제 머릿속은 온통 ETS 밸브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기술이 중동의 전장에서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냥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테스트해 봐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TS 밸브 기술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 OJC와 접촉하고 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 작은 부품 하나로 이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특히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기술에서 뒤처져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하지만 계속된 사고의 심각성과 해결책의 부재로 인해 결국 제 제안은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몇 주간의 내부 논의 끝에 놀랍게도 승인이 떨어졌어요. 제 직감이 맞았다면 이 작은 장치가 우리 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사고로 다친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마지막 폭발로 심한 화상을 입은 마이크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더 안전한 장비를 제공했더라면 이번 여정을 통해 그런 후회를 다시는 하지 않게 되길 바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이 작은 여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TS 밸브가 정말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그 모든 의문을 안고 저는 서울로 향했어요. 제가 찾으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해결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해답이 의외로 작은 깡통처럼 생긴 밸브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지난번 훈련으로 방문했을 때는 주로 군사기지에만 머물렀기에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밤이 깊었음에도 도시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션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OJC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OJC는 서울 근교의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30년 전 설립된 회사로 처음에는 가정용 가스레인지 부품을 생산하다가 점차 산업용, 그리고 최근에는 군사용 안전장치로 영역을 확장해 왔더군요. 직원은 100명 정도, 그리고 연간 매출은 약 3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한미군 연락장교의 도움을 받아 OJC와의 미팅을 확정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미국 국방부 인사의 방문에 상당히 놀란 듯했지만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제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TS 밸브가 정말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안산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차창 밖으로는 현대적인 건물과 공장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전을 담당한 연락관교는 이 지역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산업 중심지라고 설명해 주었죠. 이곳에 작은 회사들이 모여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실력은 세계적이죠. 마침내 OJC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회사 로고와 함께 안전을 설계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회사가 정말 우리 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로비에서 저희를 맞이한 사람은 김준호 이사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준호 이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환영했어요. 월시 씨,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김준호 이사의 안내로 회사 내부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연구실, 최신 장비가 갖춰진 테스트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생산 라인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의 열정이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준호 이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저희는 단순한 부품 제조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안전이고 그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죠. 회의실에 자리를 잡고 저는 중동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직면한 문제와 기존 안전장치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김준호 이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곧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어요. TS-밸브는 원래 가정용으로 개발됐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군사용으로 개량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버전을 개발 중이었죠. 월시 씨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준호 이사의 자신감 있는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가 화이트보드에 TS-밸브의 작동 원리를 그려가며 설명할 때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찾던 해답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메커니즘, 전자장치 없이도 작동하는 안전성,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오후에는 실제 테스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챔버 안에서 극한 상황을 재현하는 모습이었어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자 TS-밸브가 즉시 반응해 가스 유로를 차단했습니다. 그 정확성과 신속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OJC에서 본 모든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TS-밸브는 우리가 찾던 해답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우리 군의 특수한 요구에 맞게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부에 첫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OJC 방문 결과와 TS-밸브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조사를 넘어 실제 협력 가능성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일의 회의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중동의 전우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모든 병사들을 위해서요. 이튿날 아침,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다시 OJC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준호 이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팀의 박성민 팀장과도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깊은 기술적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호텔을 나서는 순간부터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OJC에 도착하자 김준호 이사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제 보고서를 검토해봤습니다. 저희 TS-밸브를 군사용으로 개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팀과 밤새 논의했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몇 가지 나왔죠. 회의실로 안내받은 저는 그곳에서 박성민 팀장을 만났습니다. 35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기술에 대한 그의 열정과 지식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TS-밸브 샘플들이 놓여 있었어요. 박성민 팀장은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TS-밸브의 핵심 기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TS-밸브는 온도 감지와 차단 메커니즘이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안전장치는 센서가 위험을 감지하고 이 정보를 처리 장치에 전달한 뒤 별도의 밸브가 작동하는 3단계 구조죠. 하지만 이렇게 복잡할수록 실패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저희 제품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이 기술의 혁신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강력한 안정성, 그것이 TS-밸브의 핵심이었죠. 김준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실로 이동할까요? 테스트실은 어제 잠깐 본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윤기를 끈 것은 중앙에 위치한 대형 챔버였습니다. 그 안에는 군용 야전 취사 장비와 유사한 설비가 준비되어 있었죠. 박성민 팀장이 챔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장비에는 표준형 TS-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극한 상황을 재현해 밸브의 작동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앞에 서서 테스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챔버 내부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80도, 90도, 100도. 온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장비 주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무언가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화면 상의 압력 게이지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신 것이 TS 밸브의 작동 순간입니다. 기온이 일정 이상 오르면 밸브가 작동해 자동으로 가스 유로를 차단했어요. 이 과정에서 전기나 전자장치의 도움 없이 순수한 기계적 메커니즘만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주목해 주세요. 박성민 팀장의 설명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해결책이었어요.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도 센서가 오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완벽한 안전장치였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챔버 안의 장비를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밸브를 손에 들고 보니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었죠. 특수 열감지 합금, 정밀한 기계적 구조, 그리고 수천 번의 테스트를 통해 최적화된 설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생산 라인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TS 밸브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원재료 입고부터 품질 검사까지 모든 단계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단계의 테스트였어요. 생산된 모든 밸브는 개별적으로 극한 환경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불량률은 1000개 중 1개 미만이라고 했죠. 공장을 둘러보며 이 기술이 중동의 전우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했습니다. 더 이상 폭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이 가슴을 채웠어요. 이 작은 장치가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김준호 이사와 박성민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TS 밸브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이제 저는 이 기술을 우리 군의 장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TS 밸브를 미군의 야전 장비에 최적화하는 방안, 그리고 가능한 협력 형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두 나라 간의 기술 협력의 시작이 될 수 있었죠.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내리는 가벼운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상부를 설득하고 실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테지만 전우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죠. 호텔 방에서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TS 밸브의 기술적 원리부터 현장 테스트 결과, 그리고 우리 군 장비에 적용했을 때의 예상 효과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JC와의 공동 연구 개발을 제안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용으로 최적화된 새로운 버전을 함께 개발하자는 제안이었죠. 보고서를 상부에 전송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상부의 반응은 어떨까? 제안이 받아들여질까? OJC는 협력에 동의할까? 여러 의문과 기대가 교차했죠. 다음 날 아침, 예상보다 빠른 답변이 왔습니다. 상부에서는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추가 논의를 위해 화상회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잠시 후 시작된 회의에서 저는 직접 본 TS 밸브의 효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부의 질문들은 날카로웠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였어요. 월시, 이 한국 기술이 정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국방부, 조달국의 브라운 국장이 물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직접 테스트를 지켜봤고 그 효과는 놀라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함입니다. 전자장치에 의존하지 않아 고장 가능성이 현저히 낮죠.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상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OJC와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되 최종 결정은 공동 개발된 시제품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이제 OJC에 공식 제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OJC를 찾았습니다. 김준호 이사와 박성민 팀장에게 미국 정부의 관심과 공동 연구 가능성에 대해 전달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기쁨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월시 씨, 저희 OJC는 이번 기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준호 이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군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우리는 공동연구의 방향성을 구체화했습니다. 미군의 야전 장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TS 밸브 개발,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 강화, 다양한 장비의 호환 가능한 범용 설계,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어요. 특히 박성민 팀장의 제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TS 밸브의 내열성을 강화한 군용 시리즈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섭씨 300도까지 견딜 수 있으면서도
더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진 버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중 안전 메커니즘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하나의 시스템이 실패해도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는 구조로요. 그의 아이디어는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어요. 미군의 야전 환경은 때로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극한 조건에 놓이곤 했으니까요. 우리는 즉시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초안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후 공동 연구 개발 제안서가 완성되었어요. 전술용 이중안전 가스 차단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 제안서는 곧 미 국방부와 OJC 양측의 검토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미국 측에서는 민간 기술을 군에 도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우려가 컸죠. 보안 문제, 기술 유출 가능성, 그리고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반발까지 다양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의 사고 현장 사진과 데이터를 다시 제시하며 이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어요. 우리 군인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OJC 같은 중소기업이 미군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 생산 능력 확대 필요성 등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호 이사와 박성민 팀장은 놀라운 추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국가 간 기술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준호 이사는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죠.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협력의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 TS 밸브의 효과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연구 제안서가 양측에 전달된 후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내부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국방부 내 일부 인사들은 미국 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심지어 민간 기술을 군에 도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외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어요. 기술적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장치가 정말 효과적일까?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대규모 생산과 보급이 가능할까? 등 수많은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매일 아침 화상회의를 통해 이런 의문들에 하나하나 대응했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TS 밸브의 효과를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브라운 국장을 비롯한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이 일주일 내로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이것은 기회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을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는 급진전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즉시 OJC와 협력하여 완벽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박성민 팀장과 연구팀은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중동 환경을 정확히 재현한 테스트 챔버를 설계하고 실제 미군 장비와 동일한 조건에서 TS 밸브의 성능을 보여줄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방문단이 도착하기 전날 밤, 김준호 이사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준비는 됐나요? 그의 눈에서 긴장감과 함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긴장되네요.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준호 이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히 긴장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미 국방부 대표단이 OJC에 도착했습니다. 브라운 국장을 비롯한 5명의 고위 인사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엄격했고 눈빛에서는 의구심이 읽혔습니다. 환영 인사와 간단한 회사 소개 후 우리는 바로 테스트실로 이동했어요. 박성민 팀장이 테스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3가지 상황에서 TS 밸브의 성능을 시연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고온 상황. 둘째, 급격한 온도 상승 상황.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인 화재 발생 상황입니다. 브라운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회의적입니다만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챔버 내부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를 통해 내부 상황을 지켜보는 동안 방 안의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온도가 위험 수준에 가까워지자
TS 밸브가 작동하여 가스 유로를 차단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더 도전적이었어요. 급격한 온도 상승 상황을 재현했는데 이는 실제 폭발 사고의 초기 조건과 유사했습니다. 이번에도 TS 밸브는 신속하게 반응했어요. 몇몇 관계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장비 주변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어요. 불길이 장비를 휩싸는 순간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TS 밸브는 즉시 작동했고 가스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불길 속에서도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브라운 국장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어요. 특히 마지막 테스트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관계자들도 동의했어요. 기술적 의문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이미 현실적인 도입 방안과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브라운 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월시, 당신의 직감이 옳았어요. 이 기술은 정말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즉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과 성취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해냈다.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될 거야. 며칠 후 워싱턴에서 공식적인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OJ 씨와의 공동 연구, 개발이 정식으로 허가된 것이죠. 프로젝트는 전수용 자동가스 차단 장치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김준호 이사와 박성민 팀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 국제적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작은 한국 기업의 기술이 세계 최강 군대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 것이니까요. 워싱턴에서의 승인 이후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군수기술연구소와 한국 OJC는 공식 기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어요. 법률팀들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기술팀들은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는 화상회의가 거의 매일 이어졌죠. 협약 체결은 간결하게 진행되었어요. 양측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수용 자동가스 차단 장치 개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죠. 서명 직후 실무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박성민 팀장이 이끄는 한국 엔지니어팀과 미국 군수기술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세부 개발 계획을 논의했어요. 기술적 도전 과제, 개발 일정, 품질 관리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갔습니다. 저는 양측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했어요. 때로는 기술적 통역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중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두 팀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경험이었죠. 다음 날부터 개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한 달 더 머물며 초기 개발 과정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OJC의 엔지니어들은 놀라운 집중력과 헌신으로 프로젝트에 임했어요. 특히 박성민 팀장의 리더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냈고 양국 팀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했어요. 덕분에 개발 일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제품이 완성되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개량된 TS 밸브는 원래 버전보다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반응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중 안전 메커니즘은 거의 완벽한 안전성을 제공했어요.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마다 미국 측의 평가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군수 전문가들도 이제는 TS 밸브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일정보다 한 달 앞서 첫 번째 생산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준호 이사와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이번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라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통된 가치가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OJC 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은 지금도 제 사무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협력의 시작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TS-밸브의 군사용 버전이 완성되어 중동 주둔 미군 부대의 첫 배치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치 과정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예전에 폭발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 새로운 안전 시스템이 도입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감회가 남달랐어요. 설치를 담당한 기술 병사가 작업을 마치고 제게 물었습니다. 월시 씨, 이게 정말 작동할까요? 이렇게 작은 장치가 폭발을 막을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작동할 겁니다. 이 작은 장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첫 달, TS-밸브가 설치된 모든 장비에서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셋째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야전 취사장에서 주변 화재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TS-밸브가 즉시 작동해 가스를 차단했어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완벽하게 방지된 것입니다. 6달 후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브라운 국장이 말했습니다. 월시, 당신의 직감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 기술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폭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이 기술을 모든 전방 부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동에서의 첫 폭발 사고, 한국 기술에 대한 우연한 발견, 오제이 씨 방문, 그리고 양국 협력의 결실까지 모든 과정이 의미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었어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미 국방부 안전기술 개발팀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TS-밸브 프로젝트의 성공은 군 내부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첨단 무기 개발만큼이나 병사들의 일상적 안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죠. 한국과의 협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제이 씨는 이제 미 국방부의 주요 파트너가 되었어요. TS-밸브의 성공을 기반으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공동 개발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아침 박성민 팀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들이 개발 중인 새로운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메일 끝에 그가 적은 문장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가끔 제 책상 서랍을 열어 김준호 이사가 선물해준 첫 TS-밸브 시제품을 바라봅니다. 그 작은 장치가 가진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가 찾던 해답은 첨단 기술이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캔처럼 생긴 이 작은 장치 안에 숨어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안전기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주제는 단순함의 힘이었어요. 저는 TS-밸브의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찾던 해답은 거대한 무기가 아니라 캔처럼 생긴 이 작은 장치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생명을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앞에 중동의 사막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우리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여정은 한 사람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어요. 작은 의문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셈이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혁신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기술보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혁신적인 안전 기술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군에 적용하는 일이에요. TS-밸브가 그랬듯이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죠. 저는 오늘도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첨단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요. TS-밸브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